안녕하십니까, 언박싱 전문가 신영규 선생님입니다. 약간 초췌하죠? 선생님이 요즘에 매일같이 이제 파이널 교재 만들고 강의하느라 거의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몰골이 초췌해졌어요.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초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마무리 학습하느라 정말 좀 초췌해질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 다들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선생님을 이렇게 초췌하게 만든 파이널 교재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준비한 파이널 강의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선생님이 소개할 EBS 파이널 총정리. EBS 파이널 총정리. 그리고 두 번째는 신영균 파이널 모의고사.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에 나와 있는 강의기는 한데 타임어택이라는 강의 있죠? 시간 단축 비법 강의. 9편 끝나고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시간 안에 도저히 못 풀겠습니다. 시간 단축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해서 파이널 강의 구성에다가 타임어택을 추가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 중에서 EBS 파이널 총정리, 이 교재를 언박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가 2권이죠. 현대문학편, 고전문학편. 이게 파이널 과정인데 왜 이렇게 두껍게 2권의 교재로 EBS 파이널 교재를 내게 되었느냐. 보통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파이널 기간에는 진짜 주제, 소재, 갈래, 특징, 뭐 이 작가의 작품 경향이나 그 시대적 배경 이런 것만 컴팩트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교재로 공부를 하고 싶죠? 선생님도 작년, 재작년 EBS 파이널을 그런 식으로 교재를 준비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파이널 과정에서 그렇게 컴팩트하게 딱 핵심 정리만 돼 있는 걸 보고 시험장에 가면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다 기억나게 해줄게. 내가 어떤 작품을 공부했는지 자체를 애들이 인식을 못하고 시험장에 가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역발상을 하게 된 거야. 오히려 선생님이 EBS 분석의 신 수능특강, 수능완성 수업을 다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 교재들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이 달려있는 그런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작심하고 만든 교재가 이 EBS 파이널 총정리 교재예요. 선생님 의도가 뭔지 알겠죠? 자, 우선 표지를 보겠습니다. 표지가 기가 막히죠. 2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은 현대문학편, 한 권은 고전문학편. 현대문학편은 남학생들의 취향을 고려해서 민트색, 고전문학편은 여학생들의 취향을 고려해서 핑크색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표지 맨 위에 보면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전지문 완벽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전지문. 아니 선생님, 그냥 수능에 나올 작품 몇 개만 딱딱 찍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걸 원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찍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해봤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파이널에는 출제 가능한 작품만 찍어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찍어주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 선생님이 찍어준 거에서 혹시라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라도 안 나오면 선생님이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역발상을 하게 된 거야. 파이널로 갈수록 오히려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전지문 분석이다. 그래서 EBS에 수록된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수록된 모든 지문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지문을 다 완벽하게 분석하고 파헤쳐놨어요. 완전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내부를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 한번 교재 내부를 살펴볼게요. 자, 현대문학편부터 교재 내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선생님 사진이 들어있고, 그다음 이 교재의 특징을 쭉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잘 봐요. 목차에 뭔가 빼곡하게 작품 제목이 써있죠? 전지문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지문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재 딱 넘겨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자, 보이죠? 어떤 점에서 여러분들이 놀라야 하느냐? 원래 파이널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문 수록 없이 거의 그냥 작품의 핵심만 와다다닥 정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선생님은 지문을 수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문에 대한 설명을 다 달아놨습니다. 이 지문이 출제가 되면 이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설명을 각 지문에다가 다 달아놨어요. 설명만 달아놨느냐? 아니에요. 그 지문이 이런 식으로 내용이 흘러간다라는 그런 지문의 플로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넘겨보면 선생님 전매 특허인 작품 분석 마인드맵,
그리고 그 지문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 작품의 대립적 구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정리해놨어요. 하다못해 만약 이 작품이 출제된다면 보기 박스에 이런 내용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3점짜리로 출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다 교재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교재를 더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면 깨끗한 식사라는 EBS 수능 특강 314페이지에 실려있는 작품이다 라고 하면은 이 지문, 이런 방식으로 지문의 내용을 파악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지문에서 출제될 만한 내용들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선생님이 세밀하게 마치 선생님이 수업을 하듯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문의 플로우, 그리고 이 지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 이런 것까지 정말 자세하게 내용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 작품과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해놨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말을 했죠. 선생님은 역발상으로 교재를 준비를 했다. 파이널이니까 간결하게 치고 가는 게 아니라 파이널이니까 더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재를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교재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각 지문마다 맨 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출제 가능성이야. 별표 1개부터 별표 5개까지 선생님이 출제 가능성을 예측을 해서 다 별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별표 1개, 2개짜리는 간결하게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별표 3개, 특히 4개, 5개짜리는 거의 씹어 먹듯이 자세하게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 중요도 표시를 다 해놓은 겁니다. 선생님이 중요도 표시하는 걸 믿을 수 있나요? 자, 작년 수능에서 선생님이 문제 번호까지 맞췄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작년 수능 파이널 강의를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이 작품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올해 수능 32번에 나온다 라고 했는데 진짜 수능 32번에 그 지문이 출제가 됐죠. 김소진 작가의 자전거 도둑 올해 수능 시험 32번에 나온다. 그리고 별표 4개, 5개짜리 지문만 결국 수능에 연계가 됐었어요. 올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모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분석의 신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6평에 출제된 지문과 9평에 출제된 지문 모두 한 작품도 빠짐없이 선생님이 별표 4개 그리고 5개 쳐놓은 작품들만 연계가 됐죠. 선생님이 적중률이 이거는 거의 자타가 공인하는 적중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중요도 표시해 놓은 거 잘 보면서 공부의 어떤 비중을 좀 조절할 수도 있게 해놓았습니다. 알겠지? 자, 예를 들면 서정주 시인의 무등을 보며 올해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그래서 별이 5개. 이 작품은 EBS 수능 특강 242페이지에 실려있다. 출처도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고 그리고 본문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이 다 달려있죠. 이렇게. 그죠? 이 내용 설명 달려있는 게 뭐냐면은 이 부분에서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내용적인 측면과 표현상의 특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록을 해놓았어요. 알겠죠? 그리고 핵심 정리 부분 보면은 이 작품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간결하게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의 교재가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기 쉬울 거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EBS 분석 교재에 모든 교재를 다 갖다 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선생님 교재보다 더 자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는 그런 교재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파이널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야만 한다는 거지. 알겠죠? 자, 계속 이어서 한번 교재 살펴보겠습니다. 배꼽을 위한 연가, 이건 별표 2개짜리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다. 자, 빠삐용 별표 2개짜리 역시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김소월 시인의 산 위에, 김소월 시인의 시는 올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별이 5개. 자, 김용택 시인의 섬진강, 올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별이 5개. 더 자세히 설명해 놨어. 별표 5개짜리는 별표 1개, 2개짜리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지만 별표 4개, 5개짜리는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알겠죠? 자, 소설 파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소설도 설마 지문을 수록을 다 해놓은 건가요? 당연하지. 자, 소설도 지문 수록을 다 해놨고, 이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을 반드시 알아둬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달아놓았습니다. 알겠죠? 물론 작품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 역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선생님, 근데 왜 작품 분석 마인드맵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머릿속에 주요 출제 내용을 머릿속에 각인을 시킬 그런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소설 파트 한 작품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전상국의 동행이라는 작품,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 그래서 별이 5개짜리 작품이다. 이 본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자세히 달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습만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 왜냐면 중요 내용 설명을 다 달아놓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지문이 끝나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놨는데, 소설 파트의 경우에는 6평, 9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을 하고 있겠지만 EBS에 수록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 출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작품과 관련하여 전체 줄거리를 자세히 수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 전체 줄거리를 한번 읽어보면, 아, 이 작품이 이런 내용인데 EBS에는 이 부분이 수록된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죠. 선생님, 이 책을 찾아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쳤니? 그러면 소설책을 몇 권을 읽어야 되는데 수능 볼 때까지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줄거리를 선생님이 자세하게 적어 놨어요. 그리고 뭐 작품과 관련하여 알아야 되는 내용들, 제목에 담긴 의미, 그리고 여로형 소설. 이 작품은 여로형 소설에 들어가는 작품인데 여로형 소설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보기박스에 제시될 수 있는 내용인 거지. 보기박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보기를 참고할 때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박스 땅 때려놓고는 여로형 소설이란 쭉쭉쭉쭉. 전상국의 동행은 여로형 소설에 해당하는 작품으로서 쭉쭉쭉쭉. 그리고 지문의 내용을 이 보기박스의 내용에 적용해서 푸는 형태의 3점짜리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박스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작품마다 빠짐없이 다 수록해놨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눈의 상징적 의미, 즉 중심 소재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인물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 하여튼 소설과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모든 내용을 다 수록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시하고 소설을 했으면 끝이냐? 그렇지가 않죠. 수필과 극문학도 있습니다. 수필과 극문학 파트를 여러분들이 시나 소설에 비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기 쉬운데, 수필이나 극문학도 분명히 수능에 연계될 수 있는 파트야. 그래서 선생님은 그 부분도 전문을 다 수록하고 설명을 하나하나 다 자세히 달아놨습니다. 설명만 달아놓은 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까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자, 예를 들어 한 작품 볼까요? 신영복 작가님의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굉장히 중요한 수필 작품입니다. 여기 설명 달려있는 거 보이죠?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설명을 달아놓고, 이 설명 자체가 뭐라고?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도 다 정리를 해놨어요. 자, 수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극문학까지. 극문학 영역 역시 전문을 다 수록을 해놓고, 그리고 설명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렇게 다 달아놨습니다. 물론 중요도 표시도 다 선생님이 해놨어요. 이 중요도 표시는 선생님이 그냥 감각적으로 땅 때리는 게 아닙니다. 역대 수능에 출제됐던 모든 작품의 목록을 쫙 보고, 아, 요즘 수능이 이런 방향의 작품들을 출제하고 있구나. 아, 점점 수능의 출제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해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출제가 된 작가이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한번 출제되기는 힘들겠구나.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께서 교육적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구나. 이 모든 것들까지, 즉 출제자의 의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중요도를 표시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현대문학편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전문학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죠? 자, 그러면 고전문학편도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고전문학편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고전문학편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수록된 모든 작품을 다 실어놨습니다. 모든 작품을.
자,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노처녀가라는 작품, 별이 3개. 다시 말하면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작품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봐둬야 한다. 그래서 본문이 수록이 돼 있고, 자, 그리고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각 구절마다 알아야 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나하나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이 끝날 때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보기 좋게 다 수록을 해놨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고전 시가 같은 거 보면 완전 까막눈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그런 친구들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친절하게 EBS에 수록된 본문 옆에 해석을 또 달아놨습니다. 현대어 풀이죠. 이 부분 현대어로 풀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여러분들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대어 풀이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다 달아놨습니다. 알겠죠? 자, 정철의 3위인곡이라는 작품 한번 볼까요? 별이 5개, 수능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작품이라는 거지. 근데 이 작품 만약에 수능에 출제되면 원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휘풀이 몇 개만 주고 원문 출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원문 옆에다가 한 구절 한 구절 현대어 풀이를 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원문 부분에다가 이 작품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 다 설명 세밀하게 달아놓은 거고, 그리고 이 지문이 끝나는 부분에는 이 작품과 관련해서 핵심 정리, 시어와 식구에 담긴 의미, 표현상의 특징, 이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설명, 그리고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이 작품의 전개 과정, 시상 전개죠. 그리고 보기 박스가 만약 출제가 되면 보기 박스에는 이런 내용이 제시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예상해서 다 넣어놨습니다. 거의 완벽한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이 교재는 정말 완벽한 교재예요. EBS를 제대로 정리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게 만드는 완벽한 교재입니다. 이 교재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 직원들 거의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밤을 샜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이 교재 점검하느라고 거의 쉬지도 못하고 잠도 거의 못 잤어요. 그런 직원들의 노력과 선생님의 노력이 응축된 교재가 바로 이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교재는. 알겠죠? 자, 고전 소설 부분도 한번 볼까요? 고전 소설. 자, 예를 들면은 임춘의 공방전, 별이 3개짜리 작품이다. 이 작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 힘들 텐데 그런 건 선생님이 다 설명을 친절하게 달아놓았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제시된 대로 그대로 그냥 읽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내용 파악이 된다. 그리고 이 작품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은 반드시 공부를 하고 가야 한다라는 것까지 다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소설과 마찬가지로 전체 줄거리도 선생님이 상세하게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알겠죠? 자, 교재를 좀 더 들여다볼게요. 3, 4회의 황천기, 별이 2개.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보고 가자.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1개, 2개짜리도 상세하게 달아놓았다고 했죠. 선생님이 쫙 지문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친절하게 다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알겠죠? 창선가미록, 별이 5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작품은 인물 간의 관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지, 그런 작품의 특색에 맞게 인물 간의 관계도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작품의 특징에 맞게 설명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략 부분에 생략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중략 부분의 줄거리까지도 다 수록을 해 놓았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 고전시가 고전소설 나왔으니까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기 쉬운 고전 수필과 고전 극문학까지도 전지문 수록해 놓고 전지문 설명 다 달아놨습니다. 고전 수필 파트죠, 지금. 이리야 구도하기,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필입니다. 이런 작품도 설명 하나하나 다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고전 극문학까지. 고전 극문학. 예를 들면 뭐 꼭두각시 노름이다 하면은 지문과 함께 상세한 설명, 그리고 이 작품과 관련해서 알아둬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 다 달아놨어요. 봉산탈춤,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문 읽다 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각 구절에 대한 해석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다 달아놓은 거죠,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파이널 과정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우리가 과연 다 공부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학 파트는 EBS의 파괴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몸소 체감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걸 알면은 당연히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야지. 대강 그냥 한번 쑥 훑어보고 핵심적인 내용만 두두둑 보고 시험장에 가서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파이널일수록 더 완벽하게 공부를 하자. 역발상. 파이널일수록 더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만 시험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교재를 본 소감이 어때요? 너한테 딱 필요한 교재죠? 갖고 싶어서 미쳐버리겠지? 자, 이 교재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이 영상 밑에 첫 번째, 이 교재를 본 소감, 두 번째, 앞으로 남은 시간 파이널 기간의 학습 포부, 그 다음 세 번째,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10명을 선정을 해서 선생님의 응원 문구와 함께 정성스럽게 네 이름이 들어간 사인을 정성스럽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남은 기간 선생님이 여러분들 뒷바라지 잘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하고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합시다. 파이팅!